사람 되게 많이 오셨네요. 아, 네, 그럼 그 준비되셨으면은 시작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이국세라고 하고요. 지금 하와이에서 성악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고생 많으실 텐데, 마음고생 많으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 제가 오늘 그 주제는 Life as a Pediatrician in the US라고 정해봤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소아과 레지던시 하고 소아과 의사로서 살면서 제가 뭐 느낀 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아, 디스클레이머, 뭐 파이낸셜 디스클로저 할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염두해 두실 게, 저는 한국에서 레지던시를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강의하면서 한국 레지던시랑 여기서 하는 레지던시를 비교하는데 조금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최대한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혹시 조금 제가 뭐 불확실한 정보가 있다거나 하면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총 4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인트로덕션 때 소개 잠깐 하고, 그다음에 매치부터 해서 그다음에 소아과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미국이랑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가장 다른 점이 어떤 점인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그다음에 소아과 의사로서 근무 환경이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고요. 뭐 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요. 미국 처음 간 게 제가 2009년도, 제가 25살 때, 그때 처음 가봤고요. 그때 본과 4학년 때였으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과대학을 나왔고요. 2006년도 공육학번으로 들어가서 2012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공보위를 했고 바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하는 도중에 저는 USML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스텝 1, 스텝 2 CK, 스텝 2 CS를 그 공부에 하는 도중에 보고, 스텝 3는 공부가 끝나고 한 2달 있다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 2015년 4월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2015년도 9월에 이제 매치에 참가를 해가지고 운이 좋게도 브롱스 케어라는 그 뉴욕에 있는 그 프로그램에 매치가 됐고요. 그래서 2016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졸업을 하고 지금은 니오네이탈 호스피탈리스트, 그러니까 그 신생아 중환자실, 그 하와이 대학 의과대학이랑 이렇게 연계가 된 병원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서 일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됐어요. 작년 11월에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제 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 혹시 제가 뭐 어디 뭐 이상한 뭐 외국 고등학교 나왔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반 고등학교고요. 재수도 한 번 했고요. 광주 1등 학원에서. 그다음에 여기가 저희 학교, 조선대학교. 사실 이 사진에 저희 그건 없어요. 저희 그 사진에 의과대학은 없는데 우리 조선대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이 사진을 많이 써서. 그다음에 제가 공보일을 했던 군산시 보건소, 제가 시민의 건강 지킴이 일을 했던, 이게 제가 그 레지던시 했던 브롱스 케어 헬스 시스템이고요. 예전에는 브롱스 레바논 호스피탈이라는 병원이었어요. 뭐 매치 참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 그래도 꽤 가시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 이렇게 큰 건물 4개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아마 100년이 넘은 건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브롱스 케어 헬스 시스템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busy community based hospital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매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카데믹이나 커뮤니티 베이스 2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레지던시가 있는 병원들은. 아카데믹은 아무래도 이렇게 그 의과대학이랑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 경우가 많고,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 병원이고, 커뮤니티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지역 좀 더 임상에
중점을 둔 교육이나 연구보다는 그런 병원이고요. 저희 병원은 뉴욕 브롱스 카운티에 있고요. 브롱스 중에서도 사우스 센트럴 브롱스라고 해가지고 진짜 못 사는 동네, 제일 못 사는 동네. 여기 뭐 도시괴담처럼 우리가 했던 얘기가 여기 그 병원이 있던 우편번호가 미국 전 우편번호 중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동네다 이렇게 그 사실인지 그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맞을 것 같아요. 진짜 못 사는 동네예요. 병원은 한 800병상이 조금 넘었던 것 같고 저희 소아과 프로그램에 한 15명, 14명에서 15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당. 그러니까 소아과 레지던트는 3년이니까 총 45명 정도가 있었죠. 이거를 미국에서는 보통 미디움 사이즈라고 해요. 진짜 큰 병원들은 소아과 연차당 뭐 20, 30명씩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한국은 소아과 티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서울 아산병원이 작년에 8명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은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이랑 연계가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일하는 병원이고요. 카피엘라니 메디컬 센터. 여기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은 하와이 주에서는 가장 큰 신생아 중환자실이고요. 총 84개 병상이 있는데 이렇게 심할 때는 120명까지 이렇게 가능하고 여기 하와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다른 섬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른 섬에서 이렇게 트랜스퍼도 많이 받고 해서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트래블 그러니까 여행 중에 애 낳으신 분들 얼마 전에 호주에서도 오시고 한국에서도 오시고 막 그런 뭐 미국 본토에서도 오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 어플리에이션은 이제 하와이 의과대학, 하와이 의대랑 이렇게 있고요. 이게 건물 중에 한 개인데 이게 사진에는 조금 작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진짜 커요. 이게 한 층 전체가 신생아 중환자실이고 저는 살면서 이렇게 큰 신생아 중환자실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 신생아 중환자실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치부터 레지던시를 통해서 이제 소아과 의사가 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IMG가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를 제가 좀 표를 봐봤는데 이게 NRMP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에서 이렇게 레지던시 매치를 하는 기관이에요. 기관에서 매년 이렇게 매치 통계를 이렇게 내는데 보면 IMG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US Citizen IMG가 있고 그다음에 non-US Citizen IMG가 있고 우리는 또 평범한 사람은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강의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겠죠. 지원자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많죠. 그 전체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그 IMG 비율이 꽤 높아요. 이거 이제 과별로 나온 건데 보통 그 IMG들이 많이 지원하는 거가 뭐 패밀리 메디슨, 인터널 메디슨, 피디아트릭 1차 진료하는 과가 많죠. 소아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체 거의 한 3,000개 정도 되는 자리에 2020년도에 매치가 된 non-US IMG는 335명, 그러니까 10%가 조금 넘죠. 그러니까 꽤 많이 외국인을 뽑는 경향이 있고 인터넷 메디슨 같은 경우는 거의 9,000명 중에 2,000명이니까 정말 많이 뽑죠. 요거는 이제 인터뷰를 몇 개를 받아야지 보통 매치가 되느냐. non-US IMG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한 개를 랭크를 하면은 50%가 좀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매치가 된 사람들인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매치가 되죠. 인터뷰를 딱 하나만 받아도 2개를 받는 순간부터 확률은 절반이 넘어가고 3개, 4개, 5개가 되면은 뭐 6개 넘으면은 거의 100% 이제 매치가 되면 된다고 보고
여기 보면 뭐 16개 넘게 받고도 2명 매치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애들 좀 이상한 애들이죠. 뭐야 점수 엄청 높고 스펙 엄청 좋은데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좀 이상한 애들. 이런 애들이 또 눈이 높아가지고 그 좋은 프로그램을 먼저 랭크를 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은 얘들은 또 안 뽑겠죠. 그러니까 저는 낙동강 오리알들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점수를 보면 non-USIMG 스텝 1 스코어를 보면 똑같이 파란색이 매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200점에서 210점 사이 그 정도 되면 한 절반 정도 확률인 것 같고 뭐 점수가 당연히 올라갈수록 그 매치가 될 확률은 높아지겠죠. 이미 USM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할만해요. 거의 대부분 200점 이상은 맞으시니까. 저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제 스텝 1 점수는 221점에서 230점 사이에. 그리고 이제 스텝 2 점수는 스텝 2는 보통 시험 점수가 스텝 1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221점 넘어갈 때부터 이제 확률이 절반 정도가 넘어가는 것 같고 저는 여기 있었어요. 241에서 250점 사이에. 이런 정보가 이게 과별로 그리고 뭐 지원자별로 이 NRMP라는 그 기관에서 하는 그 통계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원하고 싶은 거가 있다 하면은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일은 그 매치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받고 싶어 하는 메일이죠. 그 매치가 됐다는 거고. 이 USML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주변 지인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미국을 매치 안 해보고도 이렇게 이렇게 미국은 어떻다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나마 이렇게 좀 릴라이어블한 소스는 USML 코리아. 저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 매치 준비할 때. 여러분들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 많이 들어가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서. 제가 한마디로 이 매치 과정을 표현하자면 진짜 길고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불확실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치 할 때까지 정말 어려운데 그 정신적으로 정말 큰 고통이 있는데 동기가 이렇게 분명하면 주변 분들 매치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동기가 이렇게 분명하면은 꼭 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스를 시작을 하면 피자트 레지던스가 되겠죠. 그러면 80시간이래요. 최대. 보통 한 60에서 70시간 일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시간은 ACGM이라고 하는 국가 그 레지던시 감독 기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모니터를 해요. 이 사인은 우리 그 프로그램 디렉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인. 왜냐면 뭐 근무 환경을 어겼다 하면은 얘들이 진짜 그 프로그램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콜 하나당 27시간을 넘을 수가 없고 보통 24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 뭐 강의나 아니면 뭐 사인아웃 같은 시간까지 합치면 27시간. 그 다음에 콜을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고 레지던트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4주씩은 쉬고 뭐 가끔 어떤 프로그램들은 3주씩 이렇게 좀 싼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전공의 하면서 1년에 3주 쉬는 게 어디예요? 소아과 레지던시 로테이션은 주로 병동, 외래, 응급실, 또 nursery, 그 신생아들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이렇게, 요게 이제 메인이고, 4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실습도 있고, outside rotation이라고, 좀 다른 과를 좀 돌아보고 싶다. 우리 병원에 없는 다른 과를 돌아보고 싶다 하면은 그것도 가능하고, 커뮤니티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근처 학교나 아니면 이런데 뭐 강의 나가는 거예요.
한 4주 동안 진짜 재밌어요. 저는 뭐 오티즘이나 뭐 그 헬스 다이어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렉처를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이런 일렉티브나 커뮤니티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꿀이죠, 꿀. 그래서 한 40시간도 일 안 했던 것 같아요. 2주에. 레지던트 셀러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보통 한 5만 불에서 7만 불 정도 되고요. 저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제가 있었던 경우는 이제 뉴욕이었으니까, 조금 이제 생활비가 비싸니까 좀 더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조금 그 중에서도 많이 주는 편이었는데, 6만 5천 불, 1년차 때. 그럼 이게 세후로는 얼마 정도 되느냐? 한 4천 불 조금 넘게 나오죠. 이건 이제 결혼을 했을 경우에요.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J1 비자인 경우에는 여기 텍스 중에 하나를 안 내거든요. 메디케이드 텍스를 안 내서 한 2, 300불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보다. 싱글이신 분들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한 5에서 10%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연차가 올라가면 셀러리도 올라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3년차 때 한 7만 5천 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적당하거나 아니 좀 부족하거나 그래요. 보면 물론 이렇게 세이빙 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지출이 이제 많은 비중으로 이렇게 지출이 나가는 게 이제 렌트죠.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제가 뉴욕에 살 때 2,500불에서 2,300불, 2,500불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절반 넘게 냈죠. 진짜 받는 돈을. 거의 뉴욕, 근데 뭐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니까. 저희 동기들 중에 이렇게 뭐 병원 기숙사에 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엄청 세이빙을 할 수가 있겠죠. 막 쉐어하는 경우에는 막 한 달에 500불 정도면 충분했으니까. 그러니까 싱글이라고 하면은 그런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제가 레지던트 했을 때 사진인데, 이게 저희 인턴 시작했을 때, 1년차 시작했을 때, 이거 이제 졸업할 때, 1년, 3년 사이에 많이 사갔죠, 애들이. 졸업식, 다 각국에서 온 애들이 정말 많아요. 미국 애들도 있고, 뭐 라틴 애들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애들도 있고, 캐나다에서 온 애들도 많고, 뭐, 다른 애들은 뭐, 다 들고 있는데 왜 나만 뭐 안 들고 있느냐, 뭐, 나만 좀 말리고여가지고 졸업 못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수학과 레지던트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펠로우십을 할 수가 있어요. 세부 전공이라고 하죠. 거의 대부분 3년이고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아중환자, 신생아중환자, 소아응급, 순환기, 또 호흡기, 내분비, 신장, 감염, 또 뭐 developmental pediatrics 그런 것도 있고요. 왜 이렇게 3년이나 되냐면 제가 듣기로는 이게 소아과 1차 진료의가 필요한데, 만약에 이제 소아과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좀 학문적으로 열정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펠로우십이 짧아버리면 다 펠로우십 하려고 하고 1차 진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3년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더 짧은 경우도 있어요. 뭐 알레르기 이뮤놀로지 같은 경우는 2년이고, 스포츠 메디슨은 1년이고, 요거는 조금 그 IMG들은 어려운 것 같고 경쟁이 심해서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펠로우십을 마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연봉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이제 서브스페셜리스트라는 좀 자부심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펠로우십을 하겠죠. 펠로우십을 하기 싫으면 이제 레지던시 마치고 바로 수학과 의사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은 게 아웃페이션트 클리닉, 이제 1차 진료 의료 일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병동에서 피디아트릭 호스피탈리스트로 일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유니크한 경우는 뭐 응급실에서 일할 수도 있고, 저처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호스피탈리스트로 일할 수도 있죠. 연봉이 되게 궁금하실 건데, 여기 이제 맷케이프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서 해마다 그 리포트를 내는 건데요. 항상 피디아트릭스는 밑에 있어요. 제일 밑에 있어요.
23만 2천 불. 여기 보면 orthopedics나 플라스틱 서저리는 미국에서도 엄청나죠. 뭐 50만 불 넘게 보니까. 주로 procedure based한 과 들이 좀 더 많이 버는 편이에요. 여기 찾아보면은 없는 과가 뭐가 있냐면 neurosurgery하고 thoracic surgery, 흉부외과랑 신경외과가 없어요. 거기는 저기 스크린 위에 있어요. 엄청 위에 있어요. 엄청 많이 벌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과들 위화감 느낄까봐 그래서 안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neurosurgery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연봉이 한 80만 불, 90만 불 이랬다고 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세후 연봉으로는 어느 정도 됐냐. 그래서 제가 아까 23만 불, 요거 소아과 평균 연봉, 이걸 위치별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페이스케일이라는 웹사이트인데, 이게 그 세후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웹사이트예요. 그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그 페더럴 텍스를 내고 주 텍스를 내고 또 뭐 시티 텍스를 또 내서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이 정도. 뭐 환율에 따라 한국으로 따지면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호놀룰루, 하와이, 여기는 조금 더 많고,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주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떼는 돈이 그 페더럴 텍스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그 제일 밑에 있긴 한데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인센티브를 보통 얼마나 받느냐, 이것도 역시 소아과는 밑에 있고, 이거는 뭐 환자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느냐, 거의 한 37.8시간, 35.7시간 남녀 구분해서 이렇게 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나는 다시 레지던시를 해도 같은 과를 선택하겠다. 83%나 되죠.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다시 소아과를 한다고 하니까. 뭐, 오토피닉스나 이런 그, 잘 버는 과들, 잘 벌고, 이렇게, 그런 과들은 아무래도 더 하고 싶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이랑 그 미국이랑 살면서 느낀 점을 크게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이제, 크게 느꼈던 게, patient safety, 그러니까 환자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그게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 안전이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education, 뭐 resident education, 아니면 medical student education,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clinical load예요. 아카데믹 학설 같은 경우에는 education이 좀 더 중요한 편이었고, 이제 저희가 있었던 커뮤니티 베이스 학설은 아무래도 업무량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여기 거의 한 동일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곤한 레지던트가 있어요. 아니면 뭐 아픈 레지던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처럼 막 이렇게 막 일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절대 그냥 무조건 집으로 가라 그러고, 회복할 때까지 올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 한 명이 뭐 응급실, 병동, 소아 중환자, 신생아 중환자를 커버링을 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어텐딩 없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교수라고 해야 되나? 어텐딩 없이. 그러니까 이미 전문이 없이 이렇게 레지던트 혼자 이렇게 커버링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제일 최근에 일했던 게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조금 효율성이 먼저였던 것 같고, 뭐, 환자 50명 넘게 보는 거는 그냥 기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환자 안전도가 조금 더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디테일한 걸 좀 놓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환자 안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최대한 이렇게 에비던스 베이스한 의학을 이렇게 하려는 것 같고, 뭐 한국에서 이렇게 진짜 좀 제가 싫어했던 심평원, 한의학, 영양제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업이에서는. 그 다음에 느낀 게 no finger pointing이라고. 그러니까 실수는 어디에서나 일어나죠. 보면 뭐 음식을 요리를 하다가 실수를 하면 이제 음식이 맛없어지는 거겠고, 뭘 만들다가 실수를 하면 뭐 좀 이렇게 더 완벽한 게 만들어지겠고. 근데 이제 메디슨에서는 실수가 생기면은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게 생겼을 때 미국에서는 좀 문화가 그 사람 실수를 한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시스템을 탓하는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기본 전제가 일부러 환자를 해치려는 의사는 없다. 이게 좀 사회적으로 이게 그런 동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레지던트 시작했을 때 이걸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어떤 위험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떤 사고가 나기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쭉 이 구멍을 뚫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사고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을 해야겠다.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여기 있는 구멍을 사이즈를 줄여보자. 그렇게 한 모델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니큐에서 일하는 하스피털이 있으니까 제가 뭐 항생제 하나를 주문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제가 용량을 잘못 결정을 하면은 일단 그 EMR에서 너 이거 그 용량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맞냐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이게 먼저 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더를 하면 파마시가 베리피케이션을 하죠. 그러면 너 이거 용량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하려고 하는 거 맞냐 이런 걸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까지 이렇게 오더가 되면 이제 또 널싱이 한 번 더 베리피케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그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뭐 더 위험한 약들 같은 경우는 더 스텝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런 좀 시스템을 탓하는 경우가 많고 그 실수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조금 드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 레지던트 할 때. 5살짜리 애가 응급실에 왔어요. 밤에. vomiting, abdominal pain, headache. 이틀 동안. 여기 좀 뭐 의대생들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같아요. 이제 그냥 딱 히스토리만 들어봤을 때는 그냥 viral illness 같죠. 그냥 바이러스 질환. 아니면 뭐 급성 뭐 위염, 뭐 그런 거. 그냥 왜냐면 흔한 게 흔하니까. 이거를 2년차 레지던트가 혼자 봤어요. 이머전시 룸에서. 그리고 viral acute gastroenteritis 진단을 내리고 어텐딩이 안 봤어요. 어텐딩이 왜 안 봤냐면 그렇게 처음에 이제 트리아지를 할 때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트리아지 점수가 뭐 3점인가 4점인가 됐던 것 같아요. 좀 별로 안 아픈 애들. 그러다 보니까는 어텐딩이 그냥 이 레지던트를 믿고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레지던트가 IV 하이드레이션을 하고 모니터링을 2시간 동안 하고 증상이 개선이 돼서 집에 갔어요. 저는 그 레지던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뭐 피지컬 파인딩이 어땠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뭐 비나인 했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좀 M&M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그 다음 날에 헤덱이 더 심해졌고 거기에 이제 intracranial bleeding이 발견을 해서 환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죠. 뭐 건강한 애가 갑자기 뭐 사고도 없이 이렇게 뭐 내 뇌출혈을 생겨가지고 죽는 경우는 없으니까 뭐 AV malformation이 있었거나 뭐 그런 좀 underlying 그런 게 있었겠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스위스 치즈 모델로 분석을 했어요. 그 레지던트는 정상적으로 잘 졸업을 했고 그 어텐딩도 사실 뭐 그렇게 그런 건 없었어요. 뭐 이렇게
손해를 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두 분 다 그렇게 환자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나 그런 걸 좀 분석을 해보고 뭐 EMR도 고치고 트리아지 시스템도 고치고 그다음에 환자 보는 시스템도 고치고 심지어 우리 그 스케줄까지 바꿨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거 기사를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거 보고 되게 화가 났던 건데 2018년도에 그 신생아중환대실에서 이대 목동병원에서 미수가 아마 24주 미수가였던 것 같은데 4명이 한 3시간 간격으로 다 죽은 경우가 있었죠. 그 그람 네거티브 sepsis로. 이거를 제가 그 레지던트 할 때 그 기사를 봤는데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일이 진짜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의사가 구속이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법한 게 일단 스모크 리피드 그게 감염이 된 거였는데 그걸 쉐어링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있을 수가 없었고 만약에 쉐어링을 한다고 해도 그 디스트리뷰션을 하는 사람이 아마 그 파마시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사 탓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그날 제가 그 기사로 보기에 그 뭐 레지던트 한 명이 그 어텐딩도 없이 니큐를 전체를 다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없죠. 그렇게 아픈 애들이 많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일단 이분이 구속 기소가 되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이분 제가 뭐 알기로는 뭐 유방암 걸리셨는데 그 치료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료를 하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병원은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이랑 인슈런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일단 그 기본적인 전제적 하나가 이렇게 아주 작은 미수가들 만약에 작은 미수가들이 이렇게 잘못된 경우에 모르겠어요. 그 의료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미수가인 게 처음부터 문제인 거잖아요. 그 잘못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좀 시스템상으로 조금 차이가 좀 사회적으로는 좀 통념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위치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었겠죠.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제가 다르다고 느낀 점이 이제 잡 마켓이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전공을 마치면 개원일을 하든지 봉직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교수가 되든지. 미국은 조금 다른 게 이제 어필리에이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요걸 다 같이 가능해요. 개원을 하면서 봉직을 할 수가 있고 봉직을 하면서 교수를 할 수가 있고 뭐 세 개 다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니큐에서 호스피털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그 그린카드 프로세스 때문에 그 겸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돈을 받으면은 뭐 비자에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지금은 뭐 volunteer 뭐 clinical instructor 이런 타이틀이 붙었는데 그린카드 프로세스가 끝나자마자 뭐 클리니컬 프로페서나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 타이틀을 붙여줘요. 그러면은 봉직을 하면서 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 클리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셀러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도였고, 그 다음에 뭐, 프로페셔널 익스펜스 어라운스라고 뭐, 세전으로 뭐 얼마 정도는 너 연봉 중에 얼마 정도는 세전으로 뭐 쓸 수 있다. 뭐 이런 혜택도 있고, 그 다음에 휴가가 있죠. 거의 제가 직장 찾을 때 보니까 거의 대부분 1년에 4주 정도씩은 줬던 것 같고 가끔가다 많이 주는 경우는 뭐 6주에서 8주까지 줬던 경우도 있고요. 일자리 찾을 때는 이렇게 뭐 프랙티스 링크라는 아주 유명한 웹사이트, JRnet 이런 것들에서 찾을 수 있고 거기 말고도 헤드헌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많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근무 환경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외래 근무 환경이 어떠냐면 보통 제 친구들이나 제 어텐딩들 일하는 경우 보면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뭐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고 외래를 볼 때는 3시 반 넘어서 온 경우에는 거의 워크인 접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 스케줄이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몇 명이나 보겠구나 이거를 그 전날 알 수가 있어요. 보통 한 20에서 30명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조금 덜 볼 때도 있고 한 번 오신 분마다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차팅까지 하면 한 30분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게 수가는 한 명당 한 130에서 200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좀 이게 다양한데 그럼 이제 뭐 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백신을 주거나 이러면 조금 더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아과 같은 경우는 외래 이제 두 가지 크게 이제 두 가지 외래 방문이 있는데요. 이제 sick visit라고 해가지고 진짜 아파서 오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health maintenance. 한국말로 따지면은 뭐 영유아 검진 뭐 이런 거겠죠. 이거를 거의 한 절반 보는 것 같아요. 보면 한 50%씩. 이게 health maintenance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러면 언제 하느냐 이걸 이걸 태어났을 때 2주 때, 한 달 때, 2달 때, 4달 때,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좀 자라날수록 좀 이렇게 스페이싱을 하긴 하는데, 애들이 오면은, 아프지도 않은 애들 뭐 보느냐, 뭐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발달은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거, 뭐, 심지어 뭐 이렇게 분유 믹싱할 때 어떻게 해라. 물 먼저 넣어라. 아니면 뭐, 데우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알려주고요. 뭐, 물놀이 할 때 이런 거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같은 거 주고요. 병동에서는 어떤 근무 환경이 어떠냐면, 이제, ICU가 아닐 경우에, ICU인 경우도 뭐 비슷하긴 한데, 일주일이라고 일주일을 쉬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거의 대부분 병동은. 개인 기호에 따라서 2주 일하고 2주 쉬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한 명당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NICU, 제가 일하는 NICU 이제 하스피탈로 일할 때는 40시간씩 일을 하고요. 낮에 시프트, 그러니까 데이타임 시프트 12시간짜리 2개, 나이트 시프트 16시간짜리 하나, 이렇게, 이게 2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그러면은 이제 40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3일, 일주일에 3일 정도 일하고. 저희 병원에는 콜이 없긴 한데, 뭐 24시간 일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 신생아 중환자들. 그러면은 이거 2개만 하면은 40시간 일주일에 넘죠. 보통 핫스펠리스트 한 명당 한 10에서 20명 정도 보는 것 같고, 이제 전공의 근무 환경이에요. 이게 마지막 파트인데, 제가 왜 이걸 마지막에 넣냐면, 조금 동기부여를 드리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무 환경은, 전공의 근무 환경은 ACGM이라는 기관에서 엄청 엄격하게 그게 되고요. 그 관리가 되고요. 80시간 맥시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80시간 가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요. 거기에 이제 3, 4주 방학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미 수련을 마치신 분들한테는 진짜 이게 그 미국에서 전공이면 진짜 농담 같을 거예요. 그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그 근무하는 시간이 워낙 작고 한국에 비하면 좀 책임도 좀 덜하고 프리타임 많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리서치 하는데 시간이 더 많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거 항상 그 지원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그 일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요. 제 동기들 이렇게 한국에서 수련 마치고 미국으로 오려는 사람들 보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인간 같지 않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걸 다시 하느냐 이렇게 그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달라요. 이건 그
저는 정말 힘든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그냥 아르바이트 했을 때보다도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다른 레지던트 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병원도 엄청 힘들었던 병원이에요. 그 레지던트 했던 병원이.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아기들도 가질 수 있고 뭐 실제로 제 동기도 또 뭐 3명이 임신해서 3명 애기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 키우는데 아무 지장도 없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이제 뭐 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재밌게 놀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레지던트 했던 사진들인데 포스트콜 때 이렇게 공원 가서 놀기도 하고 캐나다인데 얘가 그 자전거 타는 거에 미쳐가지고 맨날 애기를 데리고 가지고 이렇게 솔사이클 했던 경우도 있고 뭐 페인팅 같은 것도 하고 제철 타고 그 다운타운도 많이 갔고 바비큐도 많이 하고 애들랑 같이 동기들이랑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나가서 술 먹고 놀고 그랬어요. 애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오네, 과테말라에서 오네, 얘는 페루 부모님. 그래서 라틴 애들이 보면 흥이 넘치고 그래서 음악만 나오면 막 춤추려고 그러고 진짜 재밌게 레슨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간파자고 강의 시간에 걸리고 이게 뭐냐면 제가 레지던트 때 상 받았던 거예요. 1년차 최우수상, 2년차 최우수 전공상, 3년차 최우수 전공상, 뭐 이런 거뭐 잡다한 거. 제가 뭐 이거 자랑처럼 들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마지막에 했냐면 저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의대 다닐 때도 그렇고 막 그렇게 진짜 막 특별 나간 어떤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일하는 스타일로 좀 성실하게 근무를 했더니 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 한국에서 진짜 수련을 견디신 분들은 미국 오시면은 진짜 너무 쉬울 거예요. 너무 쉽고 성실하고 잘하실 거예요. 멀티태스킹도 엄청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전공의가 이렇게 쉬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공의 끝나면은 전공의 일하는 거에 절반밖에 일 안 하고 그다음에 연봉은 뭐 2배 넘게 받으니까 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미국에 온 거를 진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 모르겠어요. 들어보면 뭐 미국에서 수련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미국에서 수련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그 정도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꼭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면 최대한 도울게요. 제가 하찮은 미국 학생들이지만 연락 주시면 최대한 많이 도와볼게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 받을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MVP 3번 받으신 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채팅방에 좀 올라온 것 중에 아직 해결 안 된 거를 좀 볼게요. 채팅방을 제가 안 봤네요. 네. 이거 스크린 쉐어를 종료하고 잠깐만요. 채팅창에 여기 있었구나. 네. 첫 번째 분은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인데 하와이 네네. 대과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시나 봐요. 네. 혹시 하와이에 왜 오고 싶은지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해 보시면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좀 매력적으로 보일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하와이 좋아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희 하와이 수학과 지금 전공의들 보면 절반인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자란 애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온 애들. 제가 하와이로 온 경우는 저는 진짜 좀 우연하게 왔고요. 저 이야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 사실 수학과 하고 마취과 레지던트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취과에 실제로 매치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있는 비자로 레지던트 두 개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부랴부랴 이렇게 취장을 구했고 그때 저는 진짜 ICU에서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ICU 펠로우십을 안 하고 ICU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 하스피탈리스트 자리가 하필이면 또 하와이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저는 ICU를 택한 거지 사실 하와이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이에 온 건 정말 우연으로 왔고 지원을 하실 때 하와이 혹시 수학과 있으면 저한테 메일 한번 주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말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아까 형사 고발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민사 고발 같은 거 혹시 경험하신 적은 없는지 주변에서? 저는 없어요. 저는 없고 저 동기 중에 얼마 전에 애가 나와가지고 애가 이렇게 뭐 좀 그 분만 중에 잘 안 된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세레브럴 palsy가 생기고 뇌성 마비가 생기고 그래서 좀 아웃컴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뭐 고소장이 날라오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보기에. 근데 뭐 레지던트 할 때는 뭐 그런 일 없으니까 그 레지던트 때는 어텐딩이 그게 고소가 되는 거지 레지던트가 고소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이름을 넣긴 해요. 그 변호사들이 이렇게 고소를 할 때 보면은 막 차트에 있는 이름 다 적어가지고 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연히 레지던트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뭐 고소가 실제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뭐 불이익을 보거나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막 내가 막 환자를 내가 이거 어떻게 잘못해버려야겠다 그러면 뭐 다른 얘기겠지만 알겠습니다. 소아과 중에서 혹시 인기 있는 분과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 미국에서. 맞아요. 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제일 인기 많은 거는 소아응급 PEM 라이프 스타일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뭐 일주일에 8번 아니 뭐 한 달에 8번인가 10번인가 이렇게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봉은 더 많이 받고 그다음에 연봉 만약에 뭐 8시간에서 10시간밖에 일을 안 하니까 자기 클리닉을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뭐 엑스트라 시프트를 하고 싶으면 더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좋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시저 베이스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디올로지도 인기가 많고 나머지는 그럭저럭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또 미국 부모들의 전반적인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한국에 비해서 보호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렵진 않은지. 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훨씬. 제가 한국에서 뭐 얼마 안 되는 소아 환자를 봤는데 일반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그러면은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데 그 항생제를 진짜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중이염이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최근 최근 그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제일 이렇게 엄격하게 중이염 치료 가이드라인으로 항생제 최대한 덜 쓰는 거 그 가이드라인대로 치료를 이렇게 하려고 항생제를 처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막 목 싫어가지고 막 저랑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환자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한국 그 보호자들한테 제가 썼던 한 10% 20% 정도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경험 있으신 분들은 미국은 진짜 이거 너무 쉬운데 막 싶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여기 레지던트로서 엑셀런트한 자질을 갖추려면 선생님처럼 MVP를 따려면 혹시 근무 시간 외에 시간을 어떻게 좀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네요. 어,
저는 이거 준상형인가? 어, 그 어, 아니면 그냥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그 모르겠어요. 저는 소아과 경험이 전혀 없이 그 매치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좀 헤매긴 했는데요. 워낙 그 이제 레지던트 시작해보면 아시겠지만 1년 차 애들은 다 좀 멍청해요, 애들이. 그래서 경쟁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했던 성실함과 그 멀티태스킹 능력, 이면은 충분히 돋보일 거고, 저는 제가 처음에 그 가졌던 마인드가 뭐였냐면은, 한 번 배운 거는 절대 잊어버린, 다시 물어볼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배운 게 있으면은, 항상 그 아이폰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근무할 때마다, 아니, 출퇴근할 때마다 다시 읽고, 그거 한 6달 하니까는 사실 뭐 새로운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엑셀런트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한국 분들이 진짜 잘해요. 엄청 잘해요. 뭐 주영 쌤도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혹독한 의대 교육과 한국의 혹독한 그 환경을 다 거쳐 오신 분들이어가지고, 특히 레지던트 한국에 사신 분들은,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지, 한국에서? 그, 저 친구들 보면은, 레지던트 한 명이 병동 응급실, 또 중환자실 이걸 다 보는 경우가 있어요. 밤에. 그걸 어떻게 할지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다가 이렇게 미국에 오시면은, 이거는 정말 쉽구나. 그리고 다른 그 동기들도, 얘는 진짜 좀 다른 애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이분은, 잠깐만. 동양인이 소아과를 나중에 클리닉을 차리면 아마 프라이빗 프랙티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이 동양인이라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개원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동양인들이 그런 게 사실인가요?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뉴욕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죠. 뉴욕 같은 경우는 워낙 이민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하와이 같은 경우는 미국 주중에서, 유일하게 동양인이 머저리티인 주예요. 거의 한 50%가 동양인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살 때부터 전혀 그런 거 못 느끼고요. 클리닉을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한국인인 게 장점이 되죠. 왜냐하면 그 한국 환자분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기본 베이스에 한국 환자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좀 더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많지. 한국인이라고 해서 뭐 꼭 한국 사람들만 봐야 된다. 아니면 한국 그 외국인들이 기피를 한다.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sea of 그 inaccurate information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미국 남부지방 막 그 인종차별 심한 지역은 제가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아본 뭐 뉴욕이나 하와이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지역마다 되게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이 네, 그죠. 주마다 다른 나라 같아가지고 거의. 그죠. 네. 네. 하와이는 진짜 저는 여기 살면서 뭐 한국 음식도 안 먹고 싶어요. 왜냐면 음식들도 다 에이시안 푸드 베이스여가지고 뭐 병원 식당만 가도 여기 왔을 때 내가 어디 있는가 막 착각이 될 정도로.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한국 음식 되게 많이 먹고 싶었는데 한인 타운 가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가게 됐는데, 여기서는 별로 그런 것도 못 느끼겠어요. 또 여기 보니까 지금 소아과 전공의로 한국에 계신 분인가 봐요. 네, 네. 미국은 졸업 YOG가 길어질수록 매치가 불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소아과 네. 수련 기간이 이렇게 지원할 때 불리할지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그 졸업한 지 오래될수록 그 매치 확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이에 해서 지금 지원하기 전까지 뭐 경력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전제하에. 근데 만약에 그 중간에
뭐 수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히 임상 경력이 있다든지 뭐 연구 경력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오히려 그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왜냐하면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찾는 게 달라요. 찾는 그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좀 이런 걸 좀 믹스하고 싶어요. 막 그 갓 졸업한 아주 프레시한 애들 그리고 좀 경력이 있는 애들 그렇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뭐야 YG가 좀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사이의 기간을 잘 지원할 때 잘 포장을 할 수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여기는 아마 강의 때 커버된 부분인 것 같은데 선생님 NY 뉴욕시티에서 이제 하와이로 건너가게 된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네, ICU 때문에 잡 설치를 하다가 하와이로 가셨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사실 하와이 한 번도 와본 적 없어요. 사실 그 네. 이게 직장 시작하면서 처음 와본 거였고 저는 하와이라고 들으면은 되게 좀 너무 좀 이국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진짜 이런 그 뭐 병원이 있고 이런 지역으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때도 그 프랙티스 링크 보고 지원했는데 에이 설마 이게 되겠냐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갑자기 와서 어떻게 정말 우연으로 왔어요. 꼭 음. 하와이에 살아야겠다 막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요. 뭐 물론 지금은 엄청 좋아하고 있지만 하와이 사는 거요. 그리고 아까 그 뭐 잡 설치할 때 특별히 IMG라고 해서 하와이 잡 구하기가 어려우셨던 건 아니라고 하셨죠?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전혀. 네. 저는 어디서 레지던스를 하든지 어느 학교를 나왔든지 일단 수학과 전공이 졸업을 하는 이상 다 동등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이제 미국은 레퍼런스가 진짜 중요한데 그 어차피 레퍼런스가 미국 레퍼런스가 나가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비자 스테이터스가 좀 중요하겠죠. 이제 근데 수학과 같은 경우는 그린카드 받기가 그 비자 프로세스 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1차 진료다 보니까 하와이도 계속 리미트가 없어요. 여기는 사실 하와이는. 그리고 저 직장 구할 때 저 레지던시 했던 병원에서도 잡 오퍼를 받았고 그러니까 뉴욕